그렇다고 춥다고 난방을 오래 틀었다가 난방비 폭탄 맞을까봐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낀다고 아꼈는데 이번 달 난방비로만 9만 원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저처럼 난방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장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만 원까지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12월 말까지 신청하시면 난방비를 포함해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당장 체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출 모드, 온수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순서대로 외출 모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교나 출근할 때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바꾸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냥 보일러를 안 끄고 나가는 게 절약에 더 도움이 됩니다. 난방을 켜고 있다가 외출 모드로 바꾸고 집을 비우면 실내 온도가 떨어질 텐데요. 나중에 집에 다시 들어와 외출 모드를 해제하면 떨어졌던 온도만큼 다시 올리려고 보일러가 열심히 돌아가면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실내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외출할 땐 보일러를 어떻게 설정하고 나가야 할까요? 지역난방공사 김정태 과장 인터뷰에 따르면 짧게 외출할 때는 기존 온도보다 2에서 3도 정도만 낮추고 나가는 게 더 좋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하루 이상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외출 모드로 해두는 게 합리적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외출 모드를 사용하시면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10%에서 20%까지도 난방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항상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수입니다. 보일러를 보시면 온수를 저, 중, 고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도시가스비는 온수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중으로 맞춰 온수 사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여름에도 온수 없으면 목욕 절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온수를 사용하시되 빠르게 목욕을 마친 다음 수도꼭지를 냉수 쪽으로 돌리시면 되는데요. 의미가 있나 싶겠지만 실제로 냉수 쪽으로 항상 돌려놓으면 물을 데우기 위한 공회전을 줄일 수 있어 가스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인데요.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난방비 중에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하나 골라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가스, 연탄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나 도시가스 등 공과금으로 큰 돈이 자주 나가는 경우라면 요금 차감을, 주기적으로 연탄이나 등유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시면 됩니다. 겨울을 보내실 때 어떤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시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 알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가구별로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한 번에 약 24만 8천 원을, 4인 가구 이상부터는 한 번에 약 59만 7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우선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바우처가 지급이 되는데요. 소득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중 한 명만 수급자여야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세대원 유형의 하나라도 해당하면 바우처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유아,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는 에너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으셨거나 23년 등유나눔 카드, 23년 연탄 쿠폰 제도를 이용하신 분들은 중복 지원을 하실 수 없으니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청 기간은 언제인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사용 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로 지금 당장 신청하시면 겨울 지나기 전에 든든하게 지원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신청하셔서 에너지 요금 아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방문 신청,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할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은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통해 신청자의 동의를 받고 신청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대신 신청을 해줄 수 있는 대리인 가족도 없는 경우 직권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데요. 구글이나 네이버의 복지로를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다음 로그인 및 회원 가입 후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해 안내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소득 수준을 증빙할 수 있는 수급자 확인서부터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 신분증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최근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놀라신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난방비 요금 고지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비 고지서까지 챙기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서류까지 준비하셔서 무사히 지원까지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겨울철 난방비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일러 외출 모드 설정이나 온수 줄이기와 같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부터 난방비를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복지, 제도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을 모두 참고하셔서 겨울 에너지 요금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이번 달 말인 12월 2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신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돈 되는 최신 정보, 혜택까지 제일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